2015년 3월 경기도 안양시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 오전 10시쯤 파출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신고할 게 있어요. 살인 사건이요. 전화를 건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호수 하나를 불렀습니다. 신고자의 이름은 한지영 씨.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성원의 내연녀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성원 씨는 이미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이었습니다. 경찰이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낡은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회색 테이프로 침칭 감겨 있었고 군데군데 테이프가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현장에 있던 형사 3명 중 2명이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평범한 주부 이수진 씨. 남편 박성원 씨와 평촌에서 살던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꼭 12년 전인 200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발짝도 그 집을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내연녀는 1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고를 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이 사건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체 그날 밤 그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2003년 경기도 안양시 평촌. 당시 이 동네는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교육 특구였습니다. 학원가가 즐비했고 좋은 학교를 찾아 이사오는 젊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비슷비슷하게 열심히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502호에 살던 박성원 씨와 이수진 씨 부부도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박성원 씨는 당시 38살, 중견 건설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말솜씨가 좋고 사람을 잘 사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사성 밝고 싹싹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한테도 명절마다 선물을 챙길 정도였으니까요. 아내 이수진 씨는 35살,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재원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이웃들과 크게 어울리진 않았지만 마주치면 늘 단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살던 김옥순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항상 혼자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애도 없었으니까. 근데 불행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걸 가까운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친정언니 이수현 씨는 훗날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동생이 한 번은 전화로 울었어요. 성원 씨가 요즘 너무 냉랭하다고. 그래도 설마 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이었으니까요. 2003년 11월 초, 이수진 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친정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외박이 잦아졌다. 전화를 잘 안 받는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언니 이수연 씨는 남편 회사 일이 바쁜 거 아니겠냐며 달랬고 수진 씨도 그렇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2003년 11월 14일 금요일 저녁 이수진 씨는 언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좀 이상한 거 발견했어. 나중에 얘기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수진 씨의 전화기는 꺼졌고 문자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 박성원 씨는 처제인 이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갔어요.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수열 씨는 그 말을 처음엔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동생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2003년 11월 16일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박성원 씨를 처음 만난 건 신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성원 씨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형사들이 나중에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이 집안을 살펴보려 하자 박성원 씨는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베란다 쪽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박성원 씨는 그쪽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베란다를 봐도 되냐고 묻자 박성원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창구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날 형사들은 베란다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영장 없이 강제로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이 이후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체 베란다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수진 씨가 발견했다는 이상한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의 초기 수사는 사실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 당시만 해도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엔 실종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나간 거 아니냐,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지금과는 수사 환경 자체가 달랐습니다. 담당 형사 오재훈 씨는 우선 이수진 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수진 씨의 휴대전화는 11월 14일 밤 11시 20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그날 이후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집을 나간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흔적이 끊겼습니다. 오재훈 형사는 박성원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내 휴대전화가 그날 밤 이후로 꺼져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나갈 때 짐은 얼마나 챙겼나요? 박성원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옷 몇 벌이랑 가방 하나요? 많이 챙기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사실 요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아이 문제로 오랫동안 다투었고 수진 씨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간 게 맞을 거라고, 며칠 지나면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같은 아파트 3동 402호에 살던 최동현 씨, 당시 42살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탐문 과정에서 경비원이 귀뜸을 해줬습니다. 3동 최동현 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수진 씨한테 좀 집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유독 오래 얘기하려 하고 한 번은 이수진 씨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형사는 즉시 최동현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동현 씨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을 만지작거리고 시선을 자꾸 피했습니다. 형사의 눈엔 영락없는 용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최동현 씨가 꺼낸 말은 형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 그날 밤 서울에 있었어요. 친구 결혼식 다음날 뒤풀이가 있어서 신촌에서 자고 왔거든요. 친구들한테 확인해보세요. 확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11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오전까지 최동현 씨는 신촌의 한 노래방과 여관에서 5명의 지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CTV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최동현 씨는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사 오재훈 씨는 다시 박성원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박성원 씨에게도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사 동료 3명과 강남의 한 술집에서 회식을 했고 자정이 넘어 귀가했다는 진술이 동료들 모두에게서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영수증도 있었고 술집 주인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렇다면 이수진 씨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 20분 휴대전화가 꺼지기 직전에 이수진 씨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형사 오재훈 씨는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언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바로 그 한 줄이었습니다. 언니,
나